이른 아침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데 그 익숙한 문 하나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고 두 다리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단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일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현관을 나서는 것조차 작지 않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문 밖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몇 걸음만 내딛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허벅지는 금세 타들어가는 듯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르구나.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구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지. 하지만 저는 노인의학을 30년간 연구하며 수많은 노년의 몸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는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기 전 손잡이를 꼭 움켜쥔 채 한참을 서 계셨죠.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는 피곤함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혼자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그 한숨 속에는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왔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한다는 건 단지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존과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요즘은 계단이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제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걷는 힘이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조사와 관찰을 거듭하면서 알게 된 건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6세 무렵부터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46세, 56세를 거치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66세 이후엔 1년에 1%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83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는 3배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어느 날 문고리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구나.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갑자기도 아니고 이유 없이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계단이 버거웠고 이전에 비해 산책 후 숨이 더 차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려 자주 쉬게 됐던 것. 그 모든 조각들이 이미 경고였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80세까지 난 아직 괜찮아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셨고 84세가 되던 해에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 뒤로는 보행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반면 72세부터 매일 25분씩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은 올해 88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환경도 나이도 조건도 같았지만 단 한 가지, 준비의 유무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하지 않으면 떠날 뿐이다. 우리의 다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빠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10분이라도 몸을 깨워보세요. 내일의 자유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힘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연결되는지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 밖을 나설 수 없다는 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지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의 눈빛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장을 보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죠. 춥네 하며 웃으셨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계단 3칸을 내려가는 일조차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장보기를 멈추셨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있고 밖은 미끄러워. 그 한마디 뒤엔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슬픈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늘 동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던 분이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걷는 힘이 사라지면 마음도 갇히는구나. 몸이 불편하면 세상이 좁아지고 세상이 좁아지면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노인의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걷는 능력을 잃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3.4배 높고 인지 저하 속도도 2배 빠르다고 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근육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누워서도 쓸 수 있지만 다리는 서야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분들이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엔 그렇지, 맞는 말이지 하는 묵직한 공감이 따라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78세, 퇴직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한 달 만에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하지 동맥 협착증, 다리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였죠. 그 후로 그는 매일 카페 의자에만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향은 좋은데 발이 움직이지 않으니 인생 맛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의 치료를 도우며 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걷는 힘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삶의 통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치료 계획의 시작점을 움직임으로 둡니다. 약보다 먼저 필요한 건 다시 걸어보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씩 어머니와 함께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엔 2-3걸음도 버거워하셨지만 한 달 후엔 마당까지, 석 달 후엔 동네 슈퍼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다시 내 다리로 걷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확신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재활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종종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눈을 떴을 때 2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손주를 안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걷고 싶어요. 이 답 속에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무겁다고, 조금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몸이 아직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써달라. 나를 움직여달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목적도 없이 단지 내 발로 세상을 느끼기 위해 걸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겁니다. 왜 다리의 힘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 다음 부분에서 그 숨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몸속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36세 무렵부터 시작된 근육의 퇴화는 10년 단위로 속도를 높입니다. 46세에는 매년 0.7%, 66세 이후엔 1.3%, 그리고 83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가 3배로 가속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계단 한 칸이 버거워지고 장을 보며 잠시 쉬게 되는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신호였습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겨왔던 겁니다.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그 이유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근육이 유지되었지만 70세를 넘기면 똑같은 식사를 해도 단백질의 60%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고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류가 나빠지면 다시 근육에 영향이 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작년 봄 병원 재활실에서 만난 이경숙 72세 어르신.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고 평소보다 걸음이 짧아졌고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사실. 그 모든 게 근육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경숙 어르신께 간단한 의자 운동과 단백질 섭취 계획을 드렸습니다. 하루 10분, 딱 그것만 하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던 분이 3달 후엔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예전에는 버거웠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먼저 손을 놓았을 뿐이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노년에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3회, 회당 30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최대 58%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손바닥 크기 정도, 두부 반모, 달걀 4개, 생선 한 토막 정도로만 늘려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은 30% 이상 상승합니다. 즉,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칠까요? 그건 변화가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는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넘어져야만 비로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근육의 40%가 사라진 뒤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회복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은 기억하고 시간은 누적된다. 30분의 산책을 건너뛴 하루가 쌓이면 1년 뒤엔 한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고 3년 뒤엔 마트 한 바퀴가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오늘 10분만 움직여도 1년 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공평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그 시간을 이깁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내 몸은 이제 낡은 기계 같아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기계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단 멈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래된 시계와 같습니다. 멈춰 있으면 녹이 슬지만 매일 조금씩 돌리면 여전히 정확히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움직이겠다는 결심, 단 그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말이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또 어떤 사람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곧은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를 얼마나 일찍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육, 혈관, 관절이 보내는 그 신호를 하나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은 그 당연함 속에 무언의 경고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근육의 침묵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악 하는 신음이 새어나오죠.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미 몸속에서는 근육 섬유가 줄어들고 남은 근육은 지방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리의 탄력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93세 노인을 대상으로 9개월간 근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훈련만으로도 보행 속도가 71% 개선, 균형 감각은 38%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운동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신호는 혈액의 정체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지만 다리로 가는 혈류는 점점 느려집니다.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해 다리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내과 연구에서는 83세 이상 노인의 26%가 하지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환은 걷다 보면 종아리가 타는 듯 아프다가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다리가 쇠부티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약국까지 걸어가는데 15분이 걸렸지만 5번은 멈춰서야 했습니다. 종아리가 불에 댄 듯이 아파서였죠. 하지만 의자에 앉아 3분만 쉬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죠? 검사해보니 하지동맥이 좁아져 혈액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 치료와 가벼운 걷기, 조격, 쯔유유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뒤 그분은 약국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다리가 아니라 날개가 생긴 것 같아요. 셋째 신호는 관절의 균열입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굳어가기 시작하는 건 관절의 마모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의 46%가 무릎 관절염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더 많죠.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건 연골이 닳아 뼈가 직접 맞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어렵지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은 줄고 기능은 회복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휴식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기 운동, 혹은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8세 이상 노인들이 15주간 균형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속도는 23% 향상, 넘어짐 위험은 38% 감소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힘은 결국 근육의 방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넷째 신호는 신경의 둔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발을 들던 순간, 이제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반사신경도 둔해집니다. 결국 작은 요철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짐, 공포, 활동 감소, 근육 약화, 다시 넘어짐,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 순환을 끊기 위해 한 어르신과 3초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로 3초 서는 연습이었죠. 처음엔 단 2초도 버티지 못했지만 한 달 뒤엔 15초, 석 달 뒤엔 30초를 넘겼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다시 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리의 힘을 잃는 건 노화가 아니라 방치의 결과입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뿐이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혹은 일어설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무게감이 사실은 몸이 건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4가지 신호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즉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실천법들입니다. 지금부터의 15분이 여러분의 15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행동에 반응할 때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삶 속에서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드는 5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서 회복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 15분 의자 스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하고 묻지만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무릎은 더 튼튼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의자를 붙이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납니다. 이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등은 곧게 펴고 천천히 3초에 앉고 3초에 일어나는 리듬으로 진행합니다. 8회만 해도 처음엔 허벅지가 떨리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근육이 깨어납니다. 3주 후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2달 후엔 의자에서 훨씬 쉽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센터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 4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의자 스쿼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의 83%가 일어서기 속도가 평균 38% 빨라졌고 낙상 두려움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삶을 바꾼 겁니다. 매일 아침 15분, 그 시간이 당신의 내일을 지탱합니다. 둘째, 6초 걸음 연습입니다. 빠르게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젊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걷기는 속도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며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 단순한 훈련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 86세 이상 노인들이 11주간 6초 걸음을 연습한 결과 보행 안정성은 35% 향상되고 넘어짐 사고가 49% 감소했습니다. 이 방법은 신경 반응 속도를 회복시키고
작은 문턱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처음엔 벽이나 난간을 잡고 연습하세요. 중요한 건 빨리 걷기가 아니라 발을 정확히 들기입니다. 그게 넘어짐을 예방하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아침 단백질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지만 근육은 바로 그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밤새 단백질이 소모된 뒤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4개, 두부 반모 혹은 참치 1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로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5년 후 하지 근력이 21% 더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저단백 식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근력 손실이 2배로 빨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체중 1kg당 1.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약 72g 정도. 이 중 30%는 반드시 아침에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아침의 식사로 하루를 버팁니다. 넷째, 저녁 조격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혈액이 아래로 몰립니다. 이때 40도의 따뜻한 물에 25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염분의 삼투작용으로 부종이 완화되고 다리의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조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매일 밤 조격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한 달 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몸의 온기가 마음의 온기를 되찾게 하는 순간이었죠. 다섯째,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적게 마신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다리가 쉽게 붓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1시간마다 3, 4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정체된 혈액이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죠. 따뜻한 물, 보리차 혹은 미지근한 생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임상 결과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의 다리 건강을 바꾼 방법입니다.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단백질 아침, 따뜻한 조격, 꾸준한 수분. 이 5가지만 지켜도 83세 이후 낙상 위험은 62% 감소, 근력 저하는 40% 늦춰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5가지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젊은 다리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들이 실제로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걷는 힘의 의미, 그 철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진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증명한 걸을 수 있다는 것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한 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83세 이상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평균 9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걷는 힘 하나가 수명을 9년 늘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었습니다. 스스로 마트를 가고 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70% 낮고 기억력 유지율이 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는 힘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네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일. 그 평범한 장면들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상징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86세가 되던 해 어머니는 계단을 오르기 두려워하셨습니다. 무릎이 자꾸 덜덜 떨려서 혹시 또 넘어질까봐. 그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천천히라도 다시 시작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10회, 6초 걸음 5분, 그리고 저녁엔 따뜻한 조격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가 3달이 지나자 다시 혼자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날의 미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단순히 걷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잘못된 상식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관리하면 늦출 수 있고 실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지고 혈액은 다시 흐르며 관절은 다시 반응합니다. 83세 이후에도 관리하지 않으면 보행장애는 급격히 늘어나고 낙상 위험은 3배로 증가하며 자립성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92세가 넘어도 스스로 일어나고 걷는 힘을 유지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오늘 시작했느냐, 미뤘느냐. 여러분,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존엄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발로 향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곧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십시오.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연습, 아침 단백질 식사, 저녁 조격, 충분한 수분 섭취.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을 끝내세요.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걸음을 걸으셨나요? 혹시 예전보다 걷기가 힘들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당신의 다리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통증 완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을 위한 실제 따라하기 쉬운 근육 회복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리가 가볍고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